우선 홀더 하기 전에 홀더를 제가 몇 개 주로 쓰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 컴퓨터에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전에 수업했을 때 설치를 했을 거니까 이거하고 메일을 여러분한테 보냈어요. 바이스는 놔두더라도 홀더 시뮬레이션을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려고 하니까 얘랑을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내 컴퓨터의 C 드라이브 사용자 공용 문서 마스터캠 셋 마스터캠 2024에 미래 밀링이니까 밀링에 지난번에 OPS 한번 덮어 씌웠죠. 툴즈에다가 컨트롤 V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전에 수업을 할 때 있었으니까 그냥 덮어 씌우게 하시면 돼요. 뒤에 보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사용을 하던 상관없는데 뒤에 인이라고 붙어 있을 겁니다. BT30인, BT40인, 그죠? 인이라고 되어 있는 툴DB를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네. 집어넣으면 이제 기본 홀더가 아마 거기 들어 있을 거예요. 보통 주로 사용하시는 홀더들은. 자, 마스터캠의 새 파일 하나 열어주시고, 우선은 하나를 그리면서 시작을 할까요? 요거 하나 그려. 우선은 이 빈 화면에 나중에 파일 연결로 넣어도 되는데 에디터에서 나중에 넣는 게 낫겠네요. 차라리 미리 하고. 자, 우선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도면을 한번 그릴게요. 요거 포켓 연습하게 예제 3번을 우선 그려보고, 얘를 공고 이제 폴더를 한번 넣어보고. 근데 홀더는 거의 대부분 3D 할 때 많이 체크를 하고, 왜냐하면 전부 다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2D 할 때는 많이 체크하진 않지만 모델링이 있으면 간섭 체크가 다 되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우선 요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0에 7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사각 형태 그리기로 중앙을 기준으로 70에 70짜리 사각형을 중앙에다 하나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릴 건데, 여기 보니까 4의 양쪽이 4, 8 빼고 그러면 62에 64짜리 사각형이 될 것 같아요. 62에. 그래서 적용 한번 누르고 도면에 확인을 할게요. 어느 쪽인지. 여기가 64에 높이가 62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세요. 4, 4, 3, 3. 적용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34에 26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34에 26짜리 사각형을 필렛을 6을 주고 그리세요. 반경이 6을 기준으로. 요거 그린 거죠, 요거랑. 됐고요. 그 다음에 5에 31짜리 5에 31짜리를 그려야 되니까 이 못따기에
거리 2, 첫 번째 거리 5, 두 번째 거리 31. 이 도형과 이 도형을 찍어주시고 얘와 얘라고 찍어주세요. V.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필렛이야 뭐 나중에 줘도 되고 시바를 넣어도 되고 여기 하나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이고 필렛 주기 전에 그릴 거 그랬네. 53에서 우선 안 되니까 이 라인 53 7mm 평행선 그리기로 여기서 여기까지 53.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7mm. 트림으로 여기까지 이어주세요. 우선은 트림의 한 요소로 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주세요. 필렛 유괄 주시고요. 나누기로 지워주세요. 여기랑 여기랑 나누기로.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시발 주시고 그 다음에는 옵셋을 할 거예요. 필렛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10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이게 이제 평행선이 아니기 때문에 도형 윤곽을 옵셋을 할 거니까 여기에 평행선 그리기가 아니라 여기 작은 화살표 요소 옵셋 밑에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오소 옵셋 밑에 윤곽 옵셋이라고 있을 거예요. 윤곽 옵셋, 윤곽 옵셋. 이 체인을 선택을 하고 요걸 잡고요. 엔터 치세요.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안쪽이니까 안에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간격을 5라고 고쳐주시면 됩니다. 색상 복귀. 그러면 도면상에 여기 R만 주시면 돼요. R만. 여기 5R이 여기 그냥 R만 5R이 아니라 원래 6R 줘야 되는데 이게 얼마야? 잠깐만요. 5R로 돼 있네요. 자, 요거 지우고요. 밑에 필렛을 여기는 15R 여기랑 여기랑 하고 얘도 필요 없고 나머지도 세 포인트 그냥 5R 주지 마시고 6R 주세요. 18로 마무리 할 거니까 6 주세요. 6 이렇게 마무리 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 애를 포켓과 윤곽을 가공을 할 거고요.
해볼게요. 자, 여기는 못따기가 들어갈 거고, 여기도 외곽을 우리가 아직 익숙치 않으니까 외곽하고 면 까는 것도 또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페이싱으로 한번 해볼 거고, 자, 여기에서 못따기 들어가서 한 거리 1로 고쳐주시고 0.3C 주세요. 0.3C. 보통 날카로운 모서리는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 날카로운 모서리 0.3C 주세요. 외곽도 0.5C 줄까요? 외곽도 체인 못따기 0.5C만 주세요. 재료 75에 75 사각형 가운데다 하나 그려주세요. 알 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으로 이동 드로잉 하고요. 하나 둘셋넷 다 원점으로 이동을 해서 오른쪽 끝단으로 1차를 색상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이쪽으로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EX 저장을 한번 할게요. 바탕화면에 EX 몇 번이죠? EX 3번, 예제 3번, 2D 예제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작물을 여기까지 다 안 되셨나요? 좀 기다릴까요? 소리 없이 윤곽과 포켓 못따기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넣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나중엔 더 편한 방법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기초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 상태에서 공작물을 하나 집어넣을게요. 모델링을 하나 좀, 자, 공작물을 먼저 설정을 해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서 가공 경로창에 머신에 밀링 아무거나 하나 들어오세요. 파일에 플러스 버튼을 속성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 우선 공작물 설정을 한번 들어가서 1차적으로 와이어 프레임을 들어갑니다. 바운딩 박스 그리고 요거를 누르든가 아니면 전체 보이는 요소를 클릭을 하고 75에 75라고 우선 하고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위로 전체 두께는 25T 알루미늄을 쓸 거예요. 위로 1mm가 올라오게 올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공작물을 갖다 놨고요. 그죠? 공작물을 그렸어요.
바이스도 한번 갖다 놔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기계도 불러와 볼 거고, 이제 여기에서 줄이고, 자, 원래는 마스터캠은 창을 여러 개를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컨트롤 C, 레벨 정리하고 컨트롤 V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라이센스를 여러 개를 창을 열면 다른 데가 실행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일의 연결 패턴이라는 거, 잠깐만요. 연결이라는 걸로 사용을 할 거예요. 연결이라는 거는 예전에 창을 여러 개를 열 수 없을 시절에 뭐 추가로 하다가 추가로 캐드 파일을 불러와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그죠? 뭐 추가로 캐드 파일이나 모델링을 지금 띄운 창에 추가하고 싶을 때 연결이라는 걸 사용을 했어요. 예전에는. 지금이야 창이 여러 개 열리니까 컨트롤 C V 하면 되는데, 연결이라는 걸 누르고 바탕화면에 파라솔리드 파일이 있을 거야. 여기 옵션에 파라솔리드 X_T 하던가 모든 파일로 하고 나면 요게 열릴 거예요. 요게 보일 거예요. 아이스. 여러분들 아까 바탕화면에 까놨잖아요. 빼인 거.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이스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레벨하고 여기서 이제 작업 평면이나 이런 걸 바꿀 건지, 얘를 뒤집을 건지, 내릴 건지 뭐 이렇게 되는데, 우선 패턴을 연결할 때 뭐 다이나믹으로 얘를 원래는 좀 내려야 돼요. 그러면 얘를 찍고, 이게 지금 2D라 화살표가 두 개밖에 안 나오죠. 하단에 3D로 바꿔주세요. 2D를 3D로 바꿔줘. 화살표가 XYZ가 나올 거야. 이동을 할 거니까 여기를 찍고 여기를 기준으로, 왜냐면 소재가 우리가 25T인데 윗면을 1mm 남기면 24고 바이스로 2mm를 잡았다라고 치면 총 2mm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총 가공이 원점 기준으로 20.5mm나 21mm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0.5 내려간다 치고 3mm 불었다 치고 한 얼마야? 21, 그냥 21 내려갈게. 21, 20.5까지 가공할 거니까 21. 그럼 Z를 놓고 밑으로 마이너스 20.5라고 입력을 할게요. 21 마이너스 21 Z를 잡고, 그리고 엔터 한번 쳐주세요. V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냥 마무리 할게요. 레벨을 바꿔야 되는데, 보고 레벨이 지금 어디 들어갔나? 2, 3, 4번에 들어갔네요. 2, 3, 4번. 솔리드가 얘는 이동 고정조고, 원래 얘랑 얘랑은 합쳐져야 정상이죠. 고정조고 얘만 이동조예요. 얘랑 얘랑은 원래 합칠 것 같으면 뭐 불연으로 합쳐도 되고 모델링에서, 근데 지금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둔다 치더라도, 합칠까? 그냥 놔둘게요. 놔두고, 바이스가 얘가 이제 이쪽으로 가야겠죠. 소재만큼. 자, 얘는 그냥 공작물을 설정하면서 옮기도록 할게요. 우선은 가공 경로 창에 가서, 자, 이 파일 창을 여는 게 아니라 열고 아무거나 누르고 왼쪽 창에 치공구 설정이라고 있어요. 고정, 작업 고정구, 그죠? 작업 고정이라고 돼 있는 거를 누르세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지그라든가, 그죠? 뭐 이런 걸 충돌 체크를 하기 위해 집어넣는 거예요. 지그라든가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바이스를, 그럼 고정구를 활성화하고 레벨 번호에다가 집어넣어도 레벨에서 몇 번 레벨이라고 추가를 하셔도 되고, 그냥 지금 모델링이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버튼 선택을 해서 추가, 얘를 추가를 엔터 하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면의 정렬을 선택하면, 만약에 우리가 모델링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면을 두 개를 찍어서 그쪽에 붙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모델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면 공작물이 얘가 지금 모델링을 한 게 아니잖아요. 모델링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이나믹 이동이라는 걸로 제가 이동을 시키도록 할게요. 이동조 쪽을 다이나믹 이동을 누르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고정구를 클릭하고 엔터를 쳐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XY가 움직이는데 그냥 Y만 갈 거기 때문에 클릭을 하고 여기다 클릭을 하고요. 이 화살 Y쪽 화살표를 갖다 끌어다가 이 면까지 여기에다가 클릭을 하세요. 이쪽 소재 사이즈 25mm죠. 이게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놓으면 25가 될 거예요. 25. 그리고 클릭을 마우스 왼쪽을 한번 딱 눌러보세요. 자, 그럼 얘가 갔어요. 그죠? 그리고 V를 누르면 이제 바이스는 고정구는 세팅이 된 상태가 돼요. V. 그 다음에 공작목 기계를 세팅을 할 건데 원래는 모델링이 더 있긴 한데 그건 뭐 나중에 뭐 제가 기회가 되면 모델링을 뭐 VM 뭐 장비라든가 기본 머신닝 장비 머신 선택이 이쪽 창에서 이루어져요. 이쪽에서 기본 머신. 자, 여기가 아니구나. 밑에 시뮬레이션. 여기 지금 헤드 타입 OX로 되어 있는데 기본 정의가 그냥 3X 3축 버티컬 머신. 하시고 나오면 돼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세팅해서 나중에 이제 시뮬레이션 딱 들어가면 기계도 나오고 다 나올 거야. 이렇게 색상 덮개 한번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바이스를 한번 갖다 놔봤어요. 치공구나 이렇게 치공구를 갖다 놔봤고 이제 이거 거리적거리니까 잠깐 치워보고 한 면만 내보고 시뮬레이션 눌러보죠. 탑. 레벨에 가서 솔리드 다 끄고 1번만 켜주세요. 면을 깎을 건데 우리가 이제 윤곽으로 커터로 까는 걸 한번 해봤으니까 어차피 위에 튀어나오면은 이면밖에 안 돼요. 그죠? 이제 얘를 면을 이미 튀어나온 걸 우리가 페이싱 표면 가공이라는 기능을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되니 표면 가공이라는 기능으로 한번 까볼게요. 자, 표면 이 보면 윤곽 옆에 드릴 다이나믹 옆에 면 가공이라고 있죠. 면 가공을 한번 클릭을 합니다. 체인을 한번 걸어 볼게요. 얘를 가공을 하겠다. 이거 면을 까겠다요. 자, 공구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새 공구 생성을 합니다. 커터를 쓸게요. 황사 커터. 자, 뭐 보통 커터는 이게 33 파일을 쓴다고 치면 불밀.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불밀 33 파이에 일자는 없다 그랬죠. 0.4R이라도 넣어주세요. 0.4R짜리 뭐 팁을 가진 거를 공구를 낄게요. 생크는 32가 되고요. 생크는 32가 되고 뭐 숄더 지름이야 어차피 뭐 25가 되든 뭐래든 상관없으니까 우선 가고, 왜냐면 32짜리 생크를 물릴 거니까 할 거고, 속성의 마무리 황삭인데 황삭이면 뭐 7천 정도 우리가 3D 탈 때 한 7천 정도 주긴 하는데 알루미늄 3D 타면 뭐 보면 그냥 이거는 하니까 5천 정도 줄게요. 5천에 2천에 7천 여기를 한 5천 6천 나야 되나? 5천 정도만 줄게요. 1대1로만 갈게요. 저 황삭이니까 황삭용 커터라고 제가 한번 지령을 해봤어요. 끝내기
홀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홀더에서 가서 자, 기본 홀더라고 머신정의에 들어 기본 홀더라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수정을 하거나 새 홀더를 만들 수도 있어요. 새 홀더라고 하시던가 새 홀더를 한번 추가를 해서 우리가 만들어 볼까요? 자, 새 홀더라는 걸 한번 눌러 보세요. 다시요. 우측 버튼 새 홀더. BT40이나 HSK63이 상단이 높이를 상단이 20이 아니라 63이 나오죠. 63에 여기 이제 목경부를 잠깐 만들고 넘어가니까 60에 아니 뭐 30에 63이다.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지금 저게 몇 파이죠? 밀링 홀더가 몇 파이죠? 아니 그냥 이따 불러보고 우선은 그냥 만들게요. 우선 불러보고 밀 32짜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세그먼트로 그냥 하나 만들었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추가를 할 경우에 세그먼트 추가 상단에서 제일 윗단을 만들었고 이제 하단에 그냥 65파이로 만들어 볼게요. 65에 원래는 이제 테이프로 뭐 만들고 막 이렇게 막 모양을 다 잡으려면 더 해야 되는데 그냥 한 80에 65짜리 홀다다. 이 상태로 하면 조금 서운하긴 하니까 못딱이라도 하나 넣어볼게요. 세그먼트 추가 못딱이라도 넣어보게 61시 정도 주게 63에 1에 60 잠깐만 63 가야 되나? 63이 아니라 위에 65였구나. 65고 63이 여기가 떨어져야죠. 그래야 이렇게 떨어지니까 일시 준 거죠. 못따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홀더를 끝내기 누르면 이렇게 그려져요. 원하는 홀더를 밀링 홀더라고 치고 여기 깊이를 날장이 여기서 총 뺀 기장이 40이면 40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주정을 하시면 되고 수정을 할 때는 우측 버튼에서 홀더 수정이라고 들어가 다시 세그먼트를 추가하거나 지름을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3D에서는 우리가 홀더 간섭을 다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집어 넣어야 되고요. 2D일 때는 어차피 길이만 보잖아요. 안쪽에 들어가는 게 있으면 당연히 홀더를 보셔야 되고 모델링을 띄워놓고 체크를 하실 것 같으면 당연히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틀릴 거고요. 제가 파일을 아까 BT40in, BT30in이라고 메일로 한번 보내드렸어요. 그거를 불러들어서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열기창을 목록 열기창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아까 BT40이라고 돼 있는 애들은 우리가 저기서 해놓은 거예요. X9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X9 버전 이상 버전이면 다 열릴 거예요. 이상 버전이면 내가 24로 한번 열어버리면 24만 돼요. 제가 메일로 보낸 거를 타위 버전에서 X9에서만 열어도 열 수가 있고 그 밑으로는 안 열리고요. 자, BT40in이라고 되어 있는 애를 있을 거예요. BT40in 요놈 in 요거를 클릭을 하면 안 열리네?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파일이 뭔가 꼬인 것 같은데요? PT 죄송해요. 제가 파일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 전화에 설치했으니까 ABT40이라고 있죠? ABT40. 제가 이거는 내가 메일로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ABT40이라고 돼 있는 걸 아마 전에 3D 수업했으니까 아마 거의 컴퓨터에 깔려 있을 거예요. 없어요? 그럼 제가 메일로 지금 당장 우선은 보내보고 다시 우선 해놓을게요. C 드라이브 문서 밀 툴즈의 ABT40인데 제가 어문걸 BT30
없는 걸 보냈네. A라고 써놓은 건 제일 앞에 뜨라고 A를 써놓은 것 뿐입니다. 다시 보내볼게요. 인터넷. 보냈네 이랑. 다시 보내기. 여기 어디 갔냐? 요거를 다시 보낼게요. 서운하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조금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받고 난 다음에 어우 시간이 그냥 금방금방 가죠. 4시, 5시, 6시. 시뮬레이션은 잘 안 본다니까요. 잘 안 보긴 하지만 공구홀다는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나중에는 모델링 베이스 기반으로 요즘 다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홀다와 모델링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걸 마캠도 거의 대부분 그렇게 알고 다 시스템이 바뀌고 있으니까 모델링 기반으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모델링 기반으로. 자, 요렇게 컨트롤 C에서 아까 동일한 위치 내 컴퓨터 C 드라이브 사용자 공용 문서 얘도 마스터캠 2024 밀 툴즈에다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이따라고 나오겠죠. 여기요. 서운하니까 또 여러분들 또 서운하니까 이거를 캡처를 해서 캡처 도구가 어디 있나? 메일을 보낼 때 보내야겠는데 캡처 관리 도구가 아닌가요? 어디 있지? 캡처 프로그램이 캡처가 왜 캡처가 안 보이죠? 여기다가 캡처를 칠까? 파일 시작하면 작업 표시를 고정해서 왜 캡처를 이렇게 아까 폴더를 열고 메일 보낼 때 이걸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넣고 나면 목록 열기 누르고요. ABT40이라고 하는 폴더를 열면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것도 있고 보통은 저희 회사에 있는 것들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ER16, ER20, ER25, ER20에 90 뭐 이렇게 있죠. 근데 보통 지금 밀링 홀다에 보려니까 맨 여기 밑에쯤에 밀 32에 105짜리가 있고 이게 미알 32짜리가 있고 20짜리가 있고 뭐 105짜리가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밀 32에 32 100 요걸로 잡았 32짜리로 그냥 쓸게요. 밀 32에 105로 할까? 105에 여기서까지가 105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단면부터 105. 홀다가 많이 빼봐야 뭐 칠 거 없으니까 40mm만 이렇게 해놓을게요.
어차피 이건 밀링 척에 몰아야 되니까 밀 30이나. 그래서 보통 여기 있으면 주로 쓰는 것들은 웬만한 건 있을 거예요. ER 16, ER 뭐 이렇게 있잖아요. ER, SK 이거 열박음인데 뭐 이건 그렇다 치고 밀 하고 뭐 SX 이것도 열박음, 여기까지 열박음이고, 그다음에 SX가 SK 척들 하고 뭐 이게 웬만한 건 여기 주로 쓰시는 것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체크를 하고 윌 32로 잡아주고, 이거 나머지 거는 다른 건 이따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윌 32, 105에 40 해서 나가고, 절삭 파라메타. 자, 황삭이니까 왕복으로 그냥 절삭을 할게요. 왕복으로 절삭을 하고, 이거 옵션 이따 보여드리고요. 왕복으로 절삭을 할 거고, 세로 방향 오버랩이고요. 세로 방향 오버랩은 위쪽 방향이죠. 55%. 자, 나가는 이게 이제 위쪽 방향 오버랩인데, 가로 방향 오버랩 여기 숫자를 한번 고쳐볼까요? 10mm에 10%만 넘어갈까요? 한 20%만 25%만 넘어가고, 55% 접근 거리, 시작할 때의 거리, 끝날 때 50mm 빠져나가는 거. 스택 가공 간격 측면에 65%만 줄게요. 65%. 하향으로 절삭을 하고 왔다 갔다 절삭을 할 건데, 가공 각도는 0도 방향이고 황삭이니까 0.1 줄게요. 하고 제로 상단 들어있으니까 확인 한번 눌러보고 이제 옵션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볼게요. 경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 표시 이렇게 여기 퍼센테이지 아까 가로 방향, 세로 이쪽 방향이 이제 반경 50% 넘겼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빠지고, 그러니까 시작할 때 끝날 때 55% 확장, 그죠? 근데 지금 완전히 벗어나면 좋으니까 뭐 보통 황삭이니까 왕복 절삭을 한다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할게요. 우선 잠깐 아까 우리가 맞춰놓은 거 보고 옵셋 우리가 이제 설정 세팅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이렇게 놓으면, 시뮬레이션을 놓으면 우선 기본적으로 바이스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바이스가 나오고, 면을 까면 공구 나오고 홀더 나오고, 그죠?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서 하면 장비까지 나오죠. 그죠? 근데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시뮬레이션 툴로, 왜냐면 우리가 툴 데이터가 나가기 전의 상황이에요. 지금 지공 포스팅이 되기 전에, 그죠? 그냥 내부에서 그냥 보여주는 그래픽일 뿐인 거예요. 데이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여기서 옵션을 조금 바꿔볼까요? 자. 여기에서 우선 알아야 되는 것 중에, 우선 왕복 절삭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가로 방향 오버랩, 세로 방향 오버랩은 위쪽에 대한 얘기였죠. 위쪽으로 어느 정도 여유를 주고 넘어갈 거냐. 가로 방향 오버랩은 공구 지름의 반까지는 여기를 얼마만큼 넘어갈 거냐라는 얘기였어요. 공구 지름만큼 반을 넘겨 이렇게 반보다 조금 더 넘어가야 되니까, 가로 방향 오버랩 접근 시작할 때, 스타트할 때, 여기 나올 때 좀 더 빠져나가라 이거죠. 하고 여기를 지금 선형으로 된 이거부터 고쳐볼게요. 여기 내가 이게 마음에 든, 위에서부터 왔다 갔다 하는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마음에 안 들어,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180도 틀어주면 되죠. 180도 45도 틀리겠지만, 그러면 아래서부터 칠 거예요. 그죠? 이렇게 0. 그러나 황삭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요. 자, 경로 사이 요거를 보시면 자동각도 사용은 우리 아까 램프 설정할 때 얘기랑 똑같아요. 어떤 형태에 있든 제일 짧은 쪽으로 툴패스가 나오게끔 각도를 틀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윤곽 면가공이라는 게 윤곽이 닫혀있는 상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닫혀있는 형태를 대각으로, 얘가 지금 정사각형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갔고, 만약에 이렇게 기는 애를 옆으로 이렇게 대각으로 올려놨어 라고 하면 옆으로 아마 틀을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자동각도 사용은 그렇게 쓰시는 거고요. 얘가
이 사용자 이동 가공사 이동 방법은 절삭을 하고 지금 볼까요? 순서가 잘못됐나? 여기를 좀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55%고 여기가 가로가 저쪽인가요? 25. 잠깐 바꿔볼게. 잘못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가 맞네요. 25. 자, 그러면 여기에서 0도로 놓고요. 자, 선형이 아니라 고속 루프라고 선택을 하면 고속 루프라고 선택을 하면 이동하는 거리에 원 형태로 빠져나가게 돼요. 자, 보면 하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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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게 기계가 넘어가겠죠. 예? 아까는 절삭하고 요렇게 절삭하고 요렇게. 근데 이제 단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싶으면 여기를 100% 이상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100% 이상. 자, 이게 여기 고속 루프에서는 이 움직이는 구간의 속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 속도를 좀 빨리 지나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 급속이라고 하는 거는 급속일 땐 여기가 100%가 넘겨야 돼요. 우리가 통통통통 절삭할 때가 있잖아요. 많이 스틸을 저립량을 크게 해서 그렇게 되면 여기가 지금 좀 넘어가서 빠져 이송을 할 때 급속 이송으로 갈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땐 여기를 100%를 넘겨야 되고 여기를 110%라고 잡아주시고 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절삭 하고 이건 지공 절삭 이 노란색이죠. 급속이송 절삭 급속이송 절삭 급속이송 절삭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뭐 이렇게 내가 이제 한쪽 방향으로 치고 싶다 이렇게 어차피 한 김에 한쪽 방향으로 치고 싶다가 제일 많을 거예요. 왜냐면 조도 때문에 한쪽으로 뒷날이 안 먹는 방향 쪽으로 보통 치시려고 하실 때 왜냐면 조도가 뒷날이 끊기면은 제품이 뜯기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한쪽 방향으로 보통 정상에서는 치실 거예요. 그때는 여기를 왕복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잡아주시고요. 하향으로 하되 180도를 돌려주세요. 근데 이쪽 이제 기계마다 상태가 헤드가 이제 요렇게 살짝 뒷방이 이렇게 살짝 꺾여 있어야 뒤 조도가 좋은데 이쪽으로 진행했을 때 뒷날이 안 닿아야 돼요. 머리가 이제 조도가 뒷날이 꺾이는 게 원래 밀링 보면 살짝씩 꺾잖아요. 범용 밀링이나 이런 분들은 보면 헤드가 뒷날이 평행도가 너무 잘 나와도 뒤에 이렇게 공구 자국이 갇힌 게 보여요. 너무 잘 나와도. 그래서 보통 뒷날이 안 먹게 앞 헤드를 살짝 꺾어요. 살짝 꺾어놔요. 그러면은 뒷날이 안 먹고 앞방에서만 때리니까 뒤쪽에서 이제 기계 상태에 따라 틀리긴 한데 근데 봐가지고 그 뜯기는 자국 같이 공 마크가 나오면 반대 방향으로 쳐야 되고 보통 헤드가 꺾여 있는 방향에 반대쪽으로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180도 뭐 우선은 TV 저쪽으로 나가게끔 보통은 많이 치시니까 치고 확인을 한번 해보면 너무 많이 빠졌네. 왜냐하면 여기가 55%에 얘가 더해져서 그래. 얘가 더해져서 진입이 맨날 빠지니까 진입하고 진출이 빠지니까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약에 내가 이게 조도가 안 나온다 라고 하면 0도로 거꾸로도 칠 수가 있죠. 거꾸로도. 근데 이렇게 거꾸로도 뒷날이 안 먹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또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 치면 여기서 치는 게 이게 구분이 되는 게 레벨이 또 반대쪽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서 커터를 치면 헤드가 요렇게 치고 요렇게 커터를 치면 두 개가 겹치는 구간을 좀 거리가 좀 큰 애들을 한 80파 이상 70, 65파, 63파 하다 보면 이게 두 개 겹치는 거에 손톱으로 걸리는 경우가 또 있어요. 레벨이 많이 무너진 상태예요. 레벨이 무너진 상태인데 우선 급하니까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치고 이쪽으로 쳐보고 반대로 쳐보고 안 되면 이제 얘를 이렇게 쳐서 단이 안 지는 쪽으로 갈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레벨이 덜 묻어진 쪽으로 겹쳐야 얘가 손톱이 안 걸리거든요. 뭐 그렇게 따지면 여기 방향을 뭐 90도로 바꿔준다든가 뭐 하시면 되겠죠. 90도로 바꿔주셔서 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면방을 하는데 보통은 팀이 저쪽으로 날아가게 우선 황삭이니까 왕복으로 절삭을 할 거고요. 다이나믹이라고 한번 봐볼까요? 다이나믹 가공. 다이나믹 가공은 지멋대로 가는 거야. 그냥 지멋대로 최대한 빨리, 예? 어떤 형태에 따라 그냥 지맘대로 가는 겁니다. 퍼센테이지에 맞춰서 최단 거리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정삭 패스에서는 쓸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면이 이렇게 갖다 주면 고객님 너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이럴 거예요 아마.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황삭 툴 패스에만 사용을 하겠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최단 거리로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원 패스는 저는 쓰지 않습니다. 쓰면 혼내요. 왜냐면 이게 썩 좋은 패스는 아니에요. 왜냐면 정중앙으로 제품의 원 패스는 우선 조건이 커터가 제품보다 커야 돼요. 조건은 한 번만 지나가서 끝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요걸 조절할 수 있는 뭔가 이 중앙이 아니라 살짝 올라간다든가 살짝 내려간다든가를 조절하는 패스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도형의 센터로 나와요. 얘만 그런 건 아니고 하이퍼도 그렇고 원 패스는 이제 원래 커터 카탈로그에 보면 이게 제일 안 좋은 현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중앙을 정중앙으로 간다는 커터가 한쪽으로 살짝 밀려서 칩 배출이 용이하던가 부하가 공구부하가 제일 큰 게 가운데로 미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투패스에서 자제를 좀 해주시고 보통 한쪽 방향으로 절삭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왕복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아까 고치다 보니까 55% 0도 여기가 0도죠. 180도로 할까요? 180도로 해서 왕복 절삭. 아이고 어디 보자. 이동 경로가 급속이 아니라 선형이죠. 선형 루프나. 그러니까 이게 급속 이송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100%를 넘겨야 된다 얘기예요. 지금 옆으로 가는 거를 100%를 넘겨야 안 넘어간다. 그래야 충돌이 안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